자, 오늘 첫 번째 예문을 시작하기 전에 라이언이 한번 상황을 가정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의 자리에 나갔다라고 생각하시고 직접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입니다. 자, 우선 A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안으로 들어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바깥쪽 앉으시겠어요? 자, 이제 B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깥쪽이요. 저 바람 좀 쐬고 싶어요. 자, 이 문장 한번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장에서 10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두십시오.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언가 동사하고 싶으세요 라고 할 때는 우선 여러분의 머릿속에 빠르게 세 가지의 표현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편한 대상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의 do you wanna 동사. 자, 앞에 보이시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톤의 느낌으로 상대방을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극격식의 채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는 do you want 동사. 바로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았죠. 그 다음 세 번째 표현은 여러분이 조금 더 격식 있게 이야기하는 표현의 would you like 동사. 자, 이 문장에서는 do you wanna를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소개팅이고 처음 만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다음 would you like to를 사용하기에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편한 느낌은 있겠죠. 그래서 가장 무난한 do you want 버전으로 한번 정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want to sit inside or outside? 한 번 더 영어로 Do you want to sit inside or outside? 자, 우선 한글 문장을 보시면 마침표의 느낌이 두 번 있죠. 퀘스천 마크도 일종의 마침표의 느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문장 같은 경우는 or를 사용하면 문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and, or, but. 한 단어의 명사나 때로는 문장 전체, 때로는 구의 개념을 연결할 수 있는 원리죠.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inside와 outside를 연결해주는 or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때로는 두 개의 문장의 개념 Do you want to sit inside or do you want to sit outside? 즉 앞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생략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and, or, but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야 실전 영어에서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깥쪽이요. 바람 좀 쐈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회화체적인 감각으로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Outside, I want to have some fresh air. 자, 우선 첫 문장이 중요한데 편한 대상과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SNS상에서 편하게 글을 올릴 때는 앞에서 반복됐던 부분은 생략하셔도 괜찮고 편하게 축약어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문적으로 에세이를 사용하거나 격식체의 비즈니스 영어 등을 영작하실 때는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나 문법 등은 꼭 지켜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등장하는 문장에 I want to have some fresh air. 자, 바람을 쐬다라는 표현의 중톤 표현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단 이 문장을 편하게 사용하실 때는 have 자리를 get으로 바꿔서도 많이 표현합니다. 한번 편한 느낌으로 바람 좀 쐬고 싶어. 자, 그럼 영어로 I wanna get some fresh air. 그렇죠. 이 버전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번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총 3개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라이언이 느낌을 살려서 문장들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장, 나는 너가 어제 아픈 줄 알았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나 더워. 나 이거 스웨터 벗고 싶어.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너 요즘 내가 일 그만두고 싶어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니? 자, 이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기 전에 여러분과 한 가지 표현을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편한 대상에게 나는 뭐라고 생각했었어. 때로는 나는 뭐인 줄 알았어. 그 다음 약간 중톤의 느낌에서는 저는 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때로는 저는 뭐인 줄 알았어요 라는 표현으로 정말 실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표현이죠. 바로 I think의 과거형인데 이 발음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 보통 두 가지의 발음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발음은 I thought. I thought. 자, 앞에 보이시죠? 자, 이 발음을 하실 때는 혀가 윗 이빨의 뒤쪽에 살짝 닿는 느낌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I thought. 하지만 여러분이 이 발음을 하실 때 앞에 보이는 한글처럼 I thought 이렇게 발음하시면 thought으로 발음할 때 혀는 확실히 뒤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발음은 확실히 혀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윗 이빨의 뒤쪽을 살짝 튕기는 느낌으로요. I thought. I thought.
그 다음 두 번째 발음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여러분의 공기가 입 쪽에서 확 나올 때가 있죠. 그럴 때의 느낌은 앞에 보이는 것처럼 I thought. 그렇죠. thought이라는 느낌보다는 thought. 그렇죠. 조금 더 공기와 함께 발음되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 이 발음은 여러분이 조금 더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볍게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너가 어제 아픈 줄 알았어. 여러분이 이렇게 한글 문장에서 알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대부분 know라는 동사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영어에서 알다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know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늘 평소에 알던 것들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평소에 라이언 연락처를 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 know Ryan's phone number.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나도 알아 너가 늘 바쁘다는 거. 즉 나도 평소에 알고 있었어. 너가 바쁘다는 것을. 자, 그럼 영어로 I know that you are busy. 하지만 편한 회화체에서는 보통 명사절 대절은 생략을 하죠. 그래서 바로 I know you are busy. 바로 이런 식의 느낌이 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가 어제 아프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실 때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너 어제 아픈 줄 알았지. 자, 이 문장에서 no의 과거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여러분과 같이 배웠던 발음 I thought. 자, 그럼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 I thought you were sick yesterday.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워, 스웨터 벗고 싶어. 자, 우선 덥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표현은 바로 it's hot, 때로는 it's so hot. 하지만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덥다라고 할 때 I'm hot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정답은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덥다라는 표현에서는 물론 it's hot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여러분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상황 속에서는 내가 너무 덥다라고 할 때는 I'm hot의 표현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영어는 하나의 문장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상황을 보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한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이 이야기할 때 하나의 문장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 속에서 뉘앙스를 맞추는 걸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 친구들과 한강에서 자전거를 탔는데 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 저기 가서 냉면 좀 먹고 갈까? 근데 여러분이 나 너무 더워. 나 집에서 씻고 싶어.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I'm hot. I wanna take a shower at home.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상대방은 이 표현을 나 섹시해라고 오해할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조카에게 옷을 사주는데 조카가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더워요. 이거 벗을래요. 자, 그럼 이런 경우 때는 I'm hot.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조카가 I'm hot이라고 말해도 저는 섹시해요 라고 오해될 일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실 때는 항상 한 문장만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앞뒤 상황을 두면서 뉘앙스도 같이 공부하는 훈련을 꼭 하시고요. 자, 그럼 영어에서 덥다라는 표현을 잠깐 점검하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날씨가 덥다라는 표현은 it's hot, 때로는 it's so hot. 물론 가장 무난하게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이 상대방과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상대방이 여러분을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땀이 날 만큼 덥다라고 할 때는 I'm hot, I'm so hot. 바로 이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단 아무것도 없는 문장 속에서 딱 한 문장으로 I'm so hot이라고 말하면 저는 섹시합니다 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만약에 이 표현이 여러분이 실전에 조금 부담이 된다면 밑에 세 번째 라이언이 추천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I can't stand the heat. 바로 이 표현은 더위를 못 견디겠어. stand가 보통 서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뒤에 목적어가 올 때는 무언가를 참다, 견디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I can't stand you anymore. 그럼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못 참겠어. 근데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I'm roasting. 그 다음 I'm burning up. 그 다음 I'm sweating. 이러면 정말 땀이 날 만큼 덥다, 타 죽을 것 같다 라는 여러 가지 표현들도 존재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단순하게 영어를 공부할 때만 표현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한글을 공부하더라도 하나의 문장, 때로는 책으로만 공부하면 뉘앙스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앞에 있는 한글 단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더워.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감정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공부하실 때도 하나의 문장과 표현을 발음할 때 여러 제스처, 그리고 실전 상황이라고 가정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전달하는 느낌으로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라이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나 너무 더워. 자, 지금 라이언이 말하는 이 덥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봐도 느껴지죠. 날씨가 덥기 때문에 팥빙수 좀 먹고 싶다. 집에 가고 싶어. 이렇게 무언가 날씨나 내 몸의 온도가 덥다라는 표현처럼 느껴지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문장을 더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야릇한 뜻으로도 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한글만 보셔도 지금 굉장히 표현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실 때도 앞뒤 상황과 뉘앙스, 그리고 내 감정을 전달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덥다라는 표현은 가장 무난한 It's hot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It's hot. I want to take off my sweater. 하지만 편한 대상이면 I wanna take off my sweater. 바로 이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take off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라이언 최근 영상 속에서 take off가 가진 네 가지 의미를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체 문장은 우선 의문문이고요. 그 다음 문장 마지막에 있는 어떻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두십시오. 참고로 이 문장은 라이언이 바로 최근 영상에서 무언가 일을 그만두다, 해고되다 세 가지 표현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be fired, be laid off, quit a job. 자, 아래에 있는 썸네일 보이시나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바로 그 부분을 점검하고 복습하는 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운데 있는 초록색 글씨는 생략과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은 중톤의 문장.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은 생략과 축약어를 사용한 즉 편한 대상에게 말하는 느낌. 자, 그럼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한번 정답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How did you know I wanna quit a job these days? 그리고 라이언이 앞에 영상에서 자주 언급을 했죠. 이렇게 WH나 how로 시작하는 직접 의문문은 편한 대상에서는 끝을 내린다. 그렇죠? 이 부분은 앞에 영상들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번 문장의 대화체 버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이언이 상황을 가정하고 생동감 있게 문장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친한 친구와 여러분이 전자상가에 가서 휴대폰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A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야? 나 배고파 죽겠어. 그리고 B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깐만. 곧 최신 모델이 나오는지 내가 지금 좀 알아보고 있어. 자, 이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고민 중이니? 자,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Are you still on the fence? 자, 아래에 있는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참고로 이 문장은 일반 동사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지만 영어는 이렇게 비동사와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결합이 된 구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구조고요. 대표적으로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I am in Seoul. 저 큰일 났어요. 그럼 영어로 I am in hot water. 하지만 읽을 때는 축약으로 I'm in hot water. 즉 여러분이 보이는 것처럼 단어는 바뀌었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똑같다는 거. 그럼 저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 I'm still on the fence. 바로 이 표현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에 여러분이 보통 배고프다라고 하면 I'm hungry를 많이 떠올리시죠. 하지만 보통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할 때는 I'm starving.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더 많이 표현합니다. hungry의 경우는 보통 중톤이나 격식체의 표현에서 많이 사용되는 배고픔, 허기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번 문장에서 잠시만, 잠시만요. 여러분이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바로 뭐죠? Hold on, wait a minute. 자,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차이점은 hold on의 경우가 wait a minute보다는 더 짧은 시간, 순간의 찰나 속에서 잠시만, 잠시만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고객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여러분이 팩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희 고객님, 잠시만요. 자, 그 다음 팩스를 받은 뒤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순간에 이렇게 잠시만요 라고 할 때는 바로 hold on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실 때 혹시 비즈니스 영어로 고객분에게 잠시만요 라고 할 때는 wait a minute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hold on을 사용해야 더 좋은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에 반해서 wait a minute은
hold on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잠시만요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이제 자리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애인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매니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고객님 잠시만요. 저희가 테이블을 조금 치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럼 홀더는 순간적인 찰나였죠. 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기다리는 느낌이 바로 wait a minute. 바로 이 표현으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차이점은 뭐냐면 홀던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방한테 배려하는 느낌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오래 걸리지 않고 순간적인 느낌의 잠깐만의 표현으로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wait a minute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본인에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까 식당 예를 들면 되겠죠. 여러분이 wait a minute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지배인과 종업원들이 식당을 정리하는 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라이언이 깜짝 퀴즈를 한번 출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여러분의 동생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근데 모르고 코트를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내가 위층에 올라가서 너 입을 만한 코트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올게. 자 그럼 이 문장 속에서 잠깐만 기다려 라는 표현은 hold on을 쓸까요? wait a minute을 쓸까요? 자 정답은? 그렇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wait a minute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죠. 왜냐하면 지금 2층에 올라가서 코트도 찾아봐야 되고 그 코트를 찾는 시간 속에서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감각 속에서 wait a minute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문장에서 잠시만의 느낌은 라이언은 hold on의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편한 친구에게 순간적으로 잠깐만, 잠시만 이란 표현으로요. 자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이 중요할 텐데 I want to find out. 자 우선 find out에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이제 라이언이 추후 영상 속에서 영어로 알다라는 말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ind out은 우선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no의 경우는 늘 알던 것들. 하지만 find out은 예전에는 몰랐지만 뒤늦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 즉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것은 늘 아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럴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우선은 find out이라는 것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 find out 뒤에 영어의 긴 N 바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표현으로 if가 사용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썸네일을 참고해 보시면 영어의 긴 N부터 if와 whether의 차이를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뒷부분을 살펴보면 The model is coming out soon. 자, 모델이라고 알고 있는 단어의 발음은 model 이렇게 발음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 사용이 된 come out 여러분이 보통 격식체로 알고 있는 be released 바로 이 표현의 조금 더 회화체적인 버전이 사물이 출시되다, 사물이 나오다. 바로 동사구 come out이라는 거.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특히 마지막 문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라이언 채널을 봐오신 분들을 위해서 라이언이 만든 예문입니다. 자, 앞에 라이언이 총 4개의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각각의 예문들을 생동감 있게 읽어드리면서 중요한 힌트 몇 가지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저기 그건 다 끝냈어요? 지금 우리 회식하러 갈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너 지금 숙제 다 끝냈니? 우리 지금 피자 시켜 먹을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 시험 다 끝났는데, 나도 지금 놀 수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나도 리포트 지금 다 끝냈어. 내 것도 같이 지금 제출해줘. 자, 그 다음 세 번째, 너 어제 그거 보고서는 끝냈니? 자, 신입사원한테 하는 느낌. 그 다음 밑에 문장, 너 지금 보고서 끝낸 거지? 그러면 그거 나 좀 줄래?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배우는 내용은 라이언이 최근에 등록해드렸던 영상 중에 상태로 표현할 것인가 동작으로 표현할 것인가 바로 이 부분과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래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오늘 영상 이후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은 현재 상태의 포인트를 맞춰서 묻는 질문. 같이 읽어볼까? Are you done with it? 한 번 더 영어로 Are you done with it?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숙제 다 했니? 라는 표현으로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한 번 더 천천히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간략하게 표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I'm done.
그 다음 I'm done 다음에는 무언가 한 단어의 명사를 붙일 때는 바로 전치사 with를 포함합니다. 즉 원어민들의 사고방식은 무언가와 함께하던 것을 지금 끝난 상태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전치사 with를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의 의문문도 Are you done with? 그 다음 with 뒤에 바로 한 단어의 명사가 함께 표현되는 거. 하지만 여러분이 이 I'm done, Are you done의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단순하게 하나의 문장만으로 어떠한 뜻을 지니는지는 파악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바로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의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불리한 면이 있죠. 대신에 앞뒤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문장상의 뉘앙스를 파악하신다면 쉽게 어떠한 의미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뭐뭐 하는 것을 다 끝냈다. 때로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뒀다. 그 다음 음식과 관련된 표현을 나타낼 때는 현재 음식을 다 먹은 상태입니다. 때로는 지금 음식은 다 드신 건가요? 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맛집에 갔을 때 맛집은 굉장히 줄이 많이 서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빨리 음식을 먹고 자리를 좀 비워줘야 이 사장님도 부자가 되시겠죠. 그럴 때 사장님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저기 음식은 지금 그럼 다 드신 거죠? 지금 이 자리를 치워도 될까요? 라는 느낌으로 Are you done with your food? 바로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누구와의 인연이 완전히 끝나다라는 표현으로 바로 with 뒤에 대상이 오는 경우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의 표현들은 항상 앞뒤의 뉘앙스를 잘 파악하시고 그 의미를 유추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표현을 공부하실 때 한 가지 꼭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흔히 사용하시는 I'm done. 바로 이 표현의 조금 더 격식체의 표현이 현재의 상태를 맞춘 표현의 I'm finished. 그 다음 Are you done? 이라고 표현하는 문장의 조금 더 격식체의 표현은 지금 끝나신 건가요? 라는 느낌으로 Are you finished를 사용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느낌에서는 확실히 I'm done과 Are you done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영어나 조금 더 격식 있게 연습하실 때는 I'm finished, Are you finished? 이 버전까지도 꼭 같이 공부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추가적으로 꼭 한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로 무언가 동사하는 것을 끝내다 라고 할 때는 관용적으로 with를 생략한 채 바로 ing로 표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우리나라 표현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말에서는 생략이 많이 되게 되죠. 그리고 영어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전치사가 생략되고 바로 ing로 표현되는 표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배워간다는 느낌으로요. 자, 그럼 한번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자, 무언가 하는 걸 끝냈습니다. 제가 이거 사용하는 거 끝냈는데. 자, 그럼 영어로 I'm done using it. 저 이거 운동하는 거 끝냈는데. 그럼 영어로 I'm done working out. 바로 이런 감각으로 표현이 되는데 근데 아래에 있는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 단어의 명사가 올 때는 전치사 with를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한 단어의 명사가 오는 경우 때 전치사 with를 생략하게 되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ing가 붙게 됐을 때는 당연히 I'm done. 기본적인 문장이 끝났는데 ing가 온다는 얘기는 무언가가 생략됐구나라는 거를 캐치할 수 있다는 거. 많이 익숙해지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게 반복되는 영어의 표현과 문법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아래에 있는 의문문 버전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뭐뭐 하는 것을 끝낸 거니? 뭐뭐 하는 것을 끝내셨나요? 라는 표현에서 Are you done? ing 바로 이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요.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까? 저기 이거 사용하시는 거 지금 끝내셨나요? 자, 그럼 영어로 Are you done using it? 바로 이 감각을 꼭 기억하시고요. 대신에 아래도 등장하지만 이 표현 뒤에 한 단어의 명사를 붙일 때 with를 생략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기 이거는 혹시 끝내셨나요? 자, 그럼 영어로 Are you done with this? 그렇죠. 이 문장에서는 with를 생략하지 않도록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실전에서 여러분이 영어를 사용하실 때 무언가를 끝내다 라는 표현으로 같이 알고 있으면 유용한 표현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finish. 바로 이 표현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주어가 사람인 경우 때 무언가를 끝내다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어제 그거는 끝냈니? 그럼 영어로
Did you finish it? 바로 이 표현 같은 경우도 주어를 you로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and, 세 번째에 있는 be over. 이 두 개의 표현은 주어가 사물인 개념일 때 사용된다고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and의 경우는 예를 들어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기를 희망합니다. 즉 무언가 종식되거나 종결되다. 뉘앙스가 조금 더 격식체의 느낌으로 사용이 되고요. 반면에 be over의 경우는 가장 무난하게 사물이 끝나다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약간 뉘앙스를 잡으면 저는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난한 뉘앙스에서는 바로 be over를 사용한다는 거. 이 점을 기억해두면 생각보다 실전에서 이 세 개의 표현을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이 문장을 읽을 때 뉘앙스를 조금 맞춰서 읽어드렸죠. 시험 다 끝났어. 리포트 지금 다 끝냈는데. 자, 정답은 I'm done with the test.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I'm done with my paper. 하지만 이 문장을 조금 격식체 있게 읽을 때는 I'm finished with my report. be finished. 이 버전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 어제 그 보고서 끝냈니? 자, 무언가 동작성의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조금 과거적인 느낌이죠. 바로 이런 경우 때 사용하는 표현이 Did you finish the report yesterday? 한 번 더 영어로 Did you finish the report yesterday? 그리고 finish의 경우는 주어를 확실히 사람으로 잡는 걸로 연습해 두라고 그랬죠. 자, 이번엔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은 너 지금 이 보고서 끝낸 거니? 그러면 내가 이것 좀 가져가도 될까? 바로 현재의 상태에 포인트를 맞추죠. 자, 이런 경우 때가 Are you done with the report? 바로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단문으로 공부하기보다 여러 상황 속에서 문장을 대입해서 연습하시면 어느 때는 Did you finish? 어느 때는 Are you done? 이 느낌이 캐치가 될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번 문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라이언이 총 3개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라이언이 생동감 있게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문장은 라이언이 대화체의 느낌으로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2명의 직장 동료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저기 업무는 지금 다 끝냈니? 자, 지금 거의 다 끝났어. 집에 같이 가자. 자, 이런 느낌이 숨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총 3개의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거 컴퓨터 사용 다 끝내신 건가요? 자, 그 다음 나는 그녀와 완전히 끝났어. 그 다음 저기 잔은 비우셨고요. 뭐 회식 자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피자 먹다가 콜라가 든 잔. 그 다음 세 번째 화장 다 끝냈어. 자, 그 다음 친구에게 빨래 다 끝냈니? 자, 앞에 있는 총 3개의 문장들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업무는 다 끝냈니? 자, 그럼 영어로 Are you done with the work?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사 더 대신에 유어를 사용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편하시면 회화라면 유어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 내가 서로 알고 있는 그 업무, 바로 관사 더의 느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앞에 주어가 you죠. 바로 뒤에도 유어를 사용하실 때는 무언가 중복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영작의 경우는 이럴 때는 유어보다는 확실히 더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 almost. 참고로 almost의 품사는 부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문장이 Yes, I'm almost done with the work.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부분이 바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문장의 생략이 가능하죠. 즉 앞부분에서 with the work라고 물었기 때문에 I'm done with the work. 바로 여기서 with the work는 생략하셔도 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습하실 때는 예, 제가 끝냈습니다 라는 격식에서는 I'm finished. 이 버전도 같이 꼭 연습을 해두시고요. 두 번째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3개의 문장 모두 정답은 가능하지만 라이언은 개인적으로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추천드릴게요. Are you done with this computer? 자, 여러분이 보통 사용하다라고 하면 use를 떠올리시고 동사성의 느낌을 넣고 싶겠지만 당연히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축구하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굳이 동사성의 느낌을 안 넣고 이렇게 간결하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라이언이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Are you done 다음에 동사의 느낌이 올 때는 관용적으로 이렇게 with를 생략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실 때는 첫 번째 문장이나 세 번째 문장. 하지만 정확히 실전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오히려 첫 번째 문장을 조금 더 추천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번 문장의 정답을 보도록 할게요. 나는 그녀와 완전히 끝났어. 자, 그럼 나의 상태가 지금 완전히 끝났다라는 느낌으로 I'm done with her. 자, 그 다음으로 잔은 비웠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Are you done with your drink? 참고로 여기서 drink는 명사로 사용된 버전이고 참고로 여기서는 glass의 개념보다는 drink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마시는 것,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금 마시는 것의 느낌으로 your drink. 바로 이렇게 사용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화장 끝냈어. 지금 내가 무언가 끝낸 상태를 나타내죠. 바로 I'm done with my makeup.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메이크업에다 밑줄을 쳐두시는데 여기서 메이크업 다음에 사용이 된 하이픈의 역할이 꽤 중요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은 동사로 사용이 될 때 화해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하지만 지금 문장처럼 하이픈을 붙이고 그 다음 문장 앞에 소유격도 있죠. 바로 명사로 표현되는 화장, 바로 메이크업. 차이점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친구에게 빨래 다 된 거니? 너 빨래는 다 끝낸 거니? 라는 표현으로 Are you done with the laundry? 바로 이 표현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무언가 끝내는 느낌의 동사성의 표현들과 그 다음 I'm done, Are you done? 바로 여기에 관련된 상태의 표현들도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무언가 동작과 상태의 부분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까 언급해 드렸던 썸네일의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면에 있는 문장을 먼저 여러분이 회화와 영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라이언이 문장을 한번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너 결혼식이 언제니? 그 다음 저희 고객님 결혼식이 언제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결혼 생활은 어때? 이렇게 편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친구 중에 한 명이 지난주에 부산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 결혼식 다녀왔어.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기 전에 영어에서 명사로 사용이 되는 결혼과 관련된 대표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표현은 바로 wedding,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바로 marriage. 자, 이 두 표현의 공통점은 우선 영어의 문장 속에서 명사로 사용이 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문장상에서 미묘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회화를 주고받거나 영작을 할 때는 뉘앙스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단어를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바로 웨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웨딩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결혼식을 명사로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토요일에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I went to my friend's wedding last Saturday. 바로 이렇게 명사로 결혼식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wedding. 자, 그럼 이번에 살펴볼 단어는 바로 marriage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명사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 marriage라는 단어도 결혼식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실전 영어에서 일반적인 결혼식은 전부 다 웨딩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럼 실전에서 여러분이 marriage를 기억하실 때는 결혼, 때로는 결혼 생활,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부부관계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결혼이나 결혼 생활 등을 언급할 때는 바로 이 marriage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marriage라는 단어 역시 결혼식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결혼식은 대부분 웨딩을 사용하고 예를 들어 여러분의 부모님이 결혼한 지 30주년이 됐습니다. 그 30주년 기념으로 또 한 번의 결혼식을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결혼식에서는 보통 marriage를 표현한다는 거. 이유는 부부관계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결혼 생활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marriage라는 단어는 좋은 표현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조금 안 좋은 느낌의 표현에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Their marriage is in trouble. 그러면 그들의 결혼 생활이 요즘 좀 안 좋은 상황이야.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은 Their marriage has broken up. 바로 이렇게 말하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깨졌다. 때로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파국에 치달았다라는 뜻 정도로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이 언제니? 때로는 저희 고객님 결혼식은 언제시죠? 자, 정답은 When is your wedding?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결혼 생활은 어때? 저기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How is your marriage? 하지만 여러분이 줄여서 표현하실 때는 How's your marriage?
바로 이렇게요. 그리고 모든 영상에서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보통 WH 계열이나 how로 시작하는 짧은 직접의 부분은 편한 사이 때는 끝을 내리고 조금 고객 등을 응대할 때는 끝부분을 살짝 올렸다가 내린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총 세 군데가 등장을 하죠. 바로 친구 중에 한 명. 바로 one of 복수명사. 라이언 이전 수업 영상에서도 계속 등장을 많이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친구가 결혼을 했다. 바로 동작성의 느낌인 get married. 이 표현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친구의 결혼식. 바로 명사로 사용이 되는 wedding. 자, 문장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One of my friends got married in Busan last week. 그 다음, so I went to the wedding. 때로는 so I went there. 하지만 이 문장을 여러분이 실전에 사용하실 때는 아래에 있는 녹색의 표현으로 so I went there.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럼 다음번 문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라이언이 총 4개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라이언이 먼저 생동감 있게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언제 결혼할 거야? 자, 그 다음 어머, 언제 결혼해? 회화로 연결하실 때 어머는 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희 언니 결혼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언제 결혼했니? 나 6월 달에 결혼했어.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저기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자, 지금 이 문장을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과 정답을 확인해 보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는 결혼하다와 관련된 동사 표현을 총 4가지를 같이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be married. 바로 무언가 결혼한 상태를 나타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게 되면 비동사의 상태성, 일반 동사의 동작성, 바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영어에서는 하나의 표현인데 비동사로 표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일반 동사로도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꼭 한번 참고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느낌을 구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저 결혼했어요. 바로 이 표현은 지금도 제가 결혼한 상태, 즉 유부남이나 유부녀입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한번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I'm married. 그 다음 혹시 지금 결혼하셨나요? 지금 이 표현 같은 경우도 동작을 묻는 표현이 아닌 현재 결혼하신 상태신가요? 즉 유부남이신가요? 유부녀신가요? 바로 이 표현이 되겠죠. 자, 정답은 Are you married? 한 번 더 영어로 Are you married? 대신에 여러분이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꼭 한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실전에서 긴장을 하게 되시면 저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결혼했던 시점은 과거이기 때문에 I was married. 바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 같은 경우는 비동사의 상태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I was married라고 표현하면 예전에는 결혼을 했던 상태였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오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갔다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때는 현재 제 상태가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I'm married로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 하지만 실전에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영어가 어렵다기보다는 한글에서는 결혼과 관련된 모든 표현들을 한 단어로 주로 표현하죠. 결혼하셨나요? 저는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럼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됐을까요? 바로 영어식 사고로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한글의 표현에서는 이 표현을 한 가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배운 지금 바로 be married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처음 공부하실 때는 다른 표현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 저는 유부남입니다. 저는 유부녀입니다. 저 애엄마예요. 지금 현재의 상태를 표현하는 느낌으로 바로 I'm married. 바로 이렇게 공부하는 걸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get married. 영어에서 결혼하다와 관련된 동사의 표현 중에 가장 높은 활용도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get married가 될 겁니다. 라인이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be married, 무언가 상태성의 느낌으로 현재 결혼한 상태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지금 배우는 get married는 상태 변화 동사를 활용해서 결혼이 되어지다.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 이렇게 결혼이 되어지다 라는 말로 공부하시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get은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봤을 때는 우선 일반 동사에 들어가죠. 그럼 일반 동사는 무언가 동작성의 느낌과 관련성이 높다라는 거, 바로 그 부분에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일반 동사
형용사의 동작성의 장점은 바로 진행형으로 사용이 돼서 무언가 여러분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생동감 있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바로 그 부분은 뒤에 예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공부하실 때 be married와 get married의 표현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바로 상태와 동작성의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략하게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5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표현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5년 전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라는 동작성의 표현이 되겠죠. 자, 정답은 두 가지가 가능한데 I got married 5 years ago.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장은 I married 5 years ago. 자, 두 개의 문장 모두 사용은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여러분이 대부분 사용하는 표현은 바로 위의 표현 get married로 활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유는 밑에 보이는 marry를 동사로 사용할 때는 다른 용도, 즉 누군가 어느 대상과 함께 결혼하다라는 표현에서 이 marry가 동사로 활발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두 개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아까 등장했던 예문의 정답을 한번 차근차근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 언제 결혼할 거야? 그 다음, 언제 결혼해? 자, 우선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언제와 리을 거야에 밑줄을 쳐두십시오. 라이언 수업을 꾸준히 들었다면 이렇게 실전 반응 속도에서 빠른 포인트를 느낄 수 있어야죠. 자, 첫 번째 정답 천천히 읽어볼까? When I gonna get married. 한 번 더 천천히. When I gonna get married. 하지만 라이언이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렇게 건어라는 표현은 편한 사이 때 사용하는 표현이고 대신에 예문의 뉘앙스를 조금 바꾸고 대화하는 상대가 너무 편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느낄 때 예를 들어 저기 선배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때로는 조금 어색한 친구에게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 자, 이 느낌일 때는 축약어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고 했죠. 자, 예문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 When are you going to get married? 한 번 더 천천히. When are you going to get married? 그렇죠. 이 표현 같은 경우도 편하게 말할 때는 끝을 내리셔도 되고 조금 약간 격식체 있거나 중톤의 느낌일 때는 살짝 올라갔다가 끝을 내리는 느낌. 항상 이렇게 WH로 시작하거나 how로 시작하는 부분은 꼭 두 번을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번 문장으로 언제 결혼해? 자, 이 문장이 추후 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혹시 공부하시다가 현재 진행형으로도 가까운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문장처럼 언제 결혼해? 라는 표현을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할 때는 상대방과 조금 편한 사이일 때 조금 더 회화의 느낌과 영작의 느낌을 생동감 있게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격식체나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이렇게 진행형으로 미래를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격식체의 느낌으로 선회한다라는 거. 이 부분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생동감 있게 문장을 읽어볼까요? 언제 결혼해? 자, 그럼 영어로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한 번 더 천천히 When are you getting married? 혹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이런 부분 들어보셨나요? 내일 뭐 할 거야? 자, 편한 사이 때는 What are you gonna do tomorrow? 저기 내일 뭐 하실 거예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근데 내일 뭐 해? 이렇게 편한 느낌으로 친한 사이 때 부를 때 보통 What are you doing tomorrow?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살짝 이야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 감각입니다. 그래서 회화로 이야기 주고받으실 때 어느 경우 때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미래를 표현하는지 이 부분도 간결하게만 우선 체크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언니 결혼했어요. 저기 언니분은 결혼하셨나요? 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한글의 느낌에서 이 문장은 상태적인 느낌이다. 이 문장은 동작성의 느낌이다 라는 표현이 서서히 익숙해질 겁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저희 언니 결혼했어요. 즉 이 말은 저희 언니 유부녀예요. 저희 언니 애엄마예요. 그렇죠. 바로 이런 상태성의 느낌. 자, 정답 천천히 읽어볼까요? My sister is married. 그 다음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고 끝을 올리면 되겠죠. 자, 의문문 버전. 저희 그럼 언니분은 결혼하셨나요? 자, 정답은 Is your sister married? 한 번 더 천천히. Is your sister married? 그렇죠. 바로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아래 의문문 문장에서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정말 많이 하는 부분이 Are your sister married?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에서 your, 소유격은 문장의 필수성분이 아니죠. 즉 이 문장의 주어는 바로 sister, 3인칭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은 항상 평서문을 먼저 만들어 보십시오. 저기 언니분은 결혼하셨나요? 자, 그럼 만약에 본인이 Are your sister?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Your sister is married.
아, 이 문장은 바로 비동사구나. 하지만 이 실수를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거를 라이언이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접하실 때 you이라는 소유격 단어가 you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결혼했니? 때로는 저기 언제 결혼하셨죠? 자, 그 다음 답변으로 나 6월에 결혼했어. 저는 6월에 결혼했습니다. 자, 동작성인가요? 아니면 상태성인가요? 바로 어느 시점에 결혼식을 올렸는지 바로 동작성의 느낌이죠. 자, 정답을 같이 읽어볼까? When did you get married? 한 번 더 천천히. When did you get married? 자, 그 다음 답변으로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즉, 전 결혼을 했어요. I got married in June. 바로 이렇게 큰 월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in을 사용한다는 거. 이 부분도 체크해 두시고요. 대신에 몇 월, 며칠의 구체적인 느낌일 때는 나중에 라이언과 공부하겠지만 전치사 on을 나타냅니다. 항상 전치사 on은 무언가 특정성의 느낌을 지닐 때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자, 네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라이언과 현재 완료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 문장은 꼭 정답을 맞췄어야 되죠. 자,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자,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즉 결혼을 10년 전에 했다면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은 상태성의 표현으로 여러분이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get married 같은 경우는 무언가 동작의 느낌이죠. 10년 전에 결혼식을 했던 그 동작을 나타낼 때는 get married지만 지금까지도 결혼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느낌은 바로 be married로 표현한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 라이언한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선생님,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매일 아침 청혼을 하고 이렇게 결혼식을 열어줘요. 즉 결혼을 한다라는 뜻이죠. 그 여자 주인공이 기억상실증에 걸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즉 흔한 일이 아니죠. 그 다음 이제 또 다른 분은 어머 선생님 제 남편은 매일 아침마다 청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식도 열어주는데요.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는 그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수업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시고.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가 아직 약하신 분들도 있어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편한 대상에게 묻는 느낌처럼. 자, 그럼 정답은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한번 더 천천히. How long have you been married? 하지만 how로 시작하기 때문에 편한 대상한테 이야기할 때는 끝을 내리지만 조금 처음 접하는 대상한테는 끝을 살짝 올렸다가 내린다는 거. 이 문장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활용할 때가 꼭 등장할 겁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번 문장은 앞에서 등장했던 문장의 답변 문장으로 라이언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완료를 얼만큼 잘 기억하고 있는지 감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라이언이 현재 완료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 자신감을 가지고 문장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결혼한 지 10년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결혼한 지 10년쯤 됐어요.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에서는 편하게 주고받는 회화체나 가벼운 영작에서는 축약어를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했죠. 자, 축약어를 사용해서 한번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I've been married for 10 years. 한 번 더 천천히. I've been married for 10 years.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대략 10년 정도, 10년쯤이라고 할 때는 for about 10 years. 바로 이렇게 about을 추가해서도 문장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자, 이번엔 아래에 있는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에 있는 문장에서 인칭만 바꿔서 표현한 문장이죠. We have been. 줄여서 바로 we've been. 자, 그럼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We've been married for 10 years. 한 번 더 천천히. We've been married for 10 years. 참고로 이 문장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about을 추가해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라이언이 완료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발음을 조금 천천히 읽어드렸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실전에 사용하실 때는 완료는 앞에 도입부를 빠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I've, we've, you've. 바로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다음번 문장을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다음번 문장은 여러분이 지금 배운 be married와 get married 이 두 개의 표현을 얼만큼 실전에서 구분할 수 있는지 간결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두 명의 연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A 남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결혼을 했던 거니? 자, 첫사랑이셨나 봐요. 자, 다음 B 여자분이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자, 이제 라이언 연기를 봤으면 분위기가 조금 오시죠? 그러니까 B 여자분이 한번 이제 갔다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A분은 첫사랑이었는데, 이제 속상한 마음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연기가 잘 통했나요? 자, 다음 밑에 주황색 글씨입니다. 저기 몇 살이셨나요? 결혼하셨을 때는. 자, 이 문장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결혼을 했던 거니? 자, 정답은 Why did you get married? 근데 이제 이 영상에서 결혼과 관련된 표현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식 사고로 결혼과 관련된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be married와 get married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문장을 왜 그때는 유부녀였던 거니? 이렇게 물을 때는 한국식 사고로 조금 어색하죠. 즉 이 문장은 동작성의 느낌인 get married. 바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B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했었으니까. 자, 이 문장을 여러분이 원하시면 because I loved him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서도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A가 여자분이 되고 B가 남자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런 느낌에서 사랑했었으니까 바로 뚜렷한 인칭성이 한글로도 표현이 안 되죠. 바로 이럴 때가 I was in love. 참고로 영어에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기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비동사의 상태성의 느낌을 맞춰서 be in love. 바로 이 표현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언이 이 문장은 몇 살 때 결혼하셨나요? 라는 문장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포인트를 잡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한글에서 조금 도움을 줬죠. 몇 살이셨나요? 자, 그럼 영어로 How old were you? 그 다음 결혼하셨을 때는 자, 그럼 영어로 when you got married. 그래서 바로 직역을 하면 결혼하셨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셨나요? 자,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볼까? How old were you when you got married? 바로 즉 결혼식을 올리는 동작의 느낌일 때 몇 살이셨나요? 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상태와 동작성의 포인트를 맞추면 be married와 get married의 차이가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표현 중에 확실히 실전 활용도가 우수한 부분은 get married의 표현이 많이 쓰인다는 거. be married와 관련된 표현은 오늘 수업 영상에서 나왔던 예문만 여러분이 착실하게 마스터하신다면 실전에서는 보통 이 예문 위주로만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be married의 표현은 저 결혼했습니다. I'm married. 저기 그럼 결혼을 하셨나요? Are you married? 바로 이 두 개의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결혼과 관련된 동사 표현의 세 번째와 네 번째로 marry 사람과 get married to 사람의 표현을 같이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두 표현의 공통점은 뚜렷하게 결혼하는 두 명의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주어가 누군가와 결혼을 하게 되다라는 표현으로요. 그 다음 차이점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상황에 따라서 격식과 비격식 그리고 문장상의 뉘앙스를 잘 고려해서 두 표현 중에 하나의 표현을 선택한다는 거. 이 부분을 라이언이 영상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marry 사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 결혼 대상이 등장하는 표현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폭넓게 사용이 되는 동사가 바로 marry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같이 주의할 점은 marry 뒤에 사람이 올 때 전치사 with와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유는 marry라는 동사 자체에 누구누구와 함께 결혼하다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문장에서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 바로 격식체의 문장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바로 청첩장 같은 공간에 누가 누구와 며칠에 결혼합니다 라는 표현으로요. 이 marry라는 동사가 무조건 격식체의 표현에서만 사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marry라는 동사가 짧은가요? 아니면 get married to라는 표현이 짧은가요? 확실히 marry를 동사로 사용할 때가 문장력을 조금 더 짧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청첩장이나 이렇게 문서체로 넣을 때는 확실히 짧은 표현을 선호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장기적으로 영어를 공부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잘 보시면 즉 격식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편한사일 때도 이 marry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보통 회화로 사용이 될 때는 한 번에 머릿속에서 누가 누구와 결혼한다라는 표현이 확 잡히는 경우 여러분이 편한 대상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누가 누구랑 결혼한대 이렇게 한 번의 문장 속에서 두 명의 대상이 표현될 때는 보통 원어민들은 marry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라이언 써니랑 결혼한대.
지금처럼 한 번의 문장 속에 두 명이 결혼한대. 바로 이런 느낌에서는 marry로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에서 회화를 많이 주고받게 되면 여러 상황들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동창회에 갔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라이언은 안 보이네. 그 라이언은 결혼을 했나?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라이언 결혼했어. 자, 그럼 이 부분을 영어로 옮기면 Ryan got married. 근데 갑자기 그 첫사랑이랑 즉 회화로 말할 때 우리나라 말에서도 라이언 결혼했어. 아, 맞다. 그 첫사랑. 그럼 이렇게 Ryan got married 뒤에 무언가 대상을 붙일 때는 바로 전치사 to와 함께 표현되는 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앞에서 말했지만 이 marry와 get married to 부분은 실전적인 감각에서 여러 경우를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 문장에서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동사 marry를 활용해서 앞에 있는 문장 3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get married to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 문장 전체는 한 번에 말하는 느낌, 때로는 약간 격식체의 느낌에서 marry를 사용하는 걸로. 자, 1번 시작해 볼게요. 나랑 결혼해 줄래? 아, 너무 유명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탐 작년에 써니랑 결혼했어. 지금도 한 번에 그냥 딱 탐은 작년에 써니랑 결혼을 했어. 바로 이 표현.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걔는 누구랑 결혼했어?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자, 약간 편한 느낌으로 이야기할 때는 Will you marry me? 하지만 조금 더 약간 중턴의 느낌으로 올리고 싶으실 때는 Would you marry me?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죠. 근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문장을 Will you marry with me? 이렇게 표현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전치사 with와 함께 사용하지 않도록.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에 보도록 할게요. 탐 작년에 써니랑 결혼했어. 자, 이렇게 한 번에 두 명의 대상이 딱 결혼했다라는 표현이 잡힐 때는 Tom married Sonny last year. 바로 지금도 marry를 동사로 표현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라이언과 메리라는 동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럼 갑자기 결혼과 관련된 모든 문장들이 전부 메리로만 이해되는 습관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제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배웠으면 다음날 모든 영어는 관계대명사만 쓰시고, 그 다음 전날 현재 완료를 배웠으면 오늘은 모든 문장을 현재 완료로만 표현하는 습관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과 동일한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탐이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즉 대상은 한 명만 등장을 했죠. 바로 메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정답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eard that Tom got married. 참고로 여기서 사용이 된 명사절 대절은 실전에서 자주 생략이 된다고 했죠. 그 다음 이제 뒷부분에 지금도 be married와 get married가 너무 구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탐 유부남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할지 탐 결혼했다고 들었는데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지. 그래서 라이언이 가르쳐준 구분법으로 우선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면 실전에서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연결되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걔 누구랑 결혼했어? 자, 바로 결혼 대상을 묻고 있고 하나의 문장 속에 인칭이 두 번 등장이 되죠. 자, 정답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Who did he marry? 한 번 더 천천히 Who did he marry? 자, 이 문장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후의 경우는 주어가 의문사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지금처럼 목적어가 의문사로 잡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후를 공부하실 때는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혹시 정답을 못 맞췄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럼 너무 어려웠던 분들은 밑에 있는 원문장의 개념을 보여드릴게요. 그는 써니와 결혼했다. 자, 그럼 영어로 He married Sonny. 자, 이 문장은 우선 기본적으로 비동사인가요? 일반 동사인가요? 바로 일반 동사죠. 그리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묻기 때문에 바로 did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바로 밑에 있는 문장에 son이라는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who로 바뀌었고 그 다음 married. 바로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기 때문에 did라는 조동사가 등장을 했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바로 동사 원형을 사용했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라이언 썸네일 바로 이 영상 속에서 기본적인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어순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과 배워볼 표현은 바로 get married to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영어에서 결혼과 관련된 동사 표현 중에서 get married의 활용도가 제일 우수하다고 했죠. 바로 get married 뒤에 누구와 결혼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실 때는 딱 한 가지를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 한글 표현에서는 누구와 함께 결혼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 표현을 무의식 중으로 사용하실 때는 with라는 전치사를 많이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이 표현에서는 전치사 to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 표현에서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치사 to는 참고로 뜻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누구에게 라는 뜻도 있고 어느 방향으로 어느 방향에 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두 명의 사람이 서로를 사랑으로 맞춰가는 거죠. 즉 서로가 한쪽의 방향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 즉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근데 혹시라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결혼하신 분 중에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와인을 한잔 하시면서 오늘 결혼하다에 관련된 표현도 배웠죠. 서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말했던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가 되는 사람 꼭 이루길 바랄게요. 자, 이 표현에서 전치사 to를 사용하는 이유는 꼭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이 get married to 사람을 공부하실 때는 marry 사람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이 두 표현의 차이는 실생활 속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들, 즉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문장상의 뉘앙스까지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즉 지금부터 라이언이 몇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 드릴 텐데 지금 말하는 경우가 100% 정답이 아니라 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get married to를 많이 표현합니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는 marry 사람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때 get married to 사람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확실히 marry라는 단어가 조금 더 짧죠. 그래서 청첩장 같은 곳이나 격식체 문서로 언급할 때는 바로 marry 동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편하게 말하는 느낌에서는 아래에 있는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Tom got married to Sunny last year.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관점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관점은 아까 라이언이 앞에서 설명하다가 같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선 아래 두 개의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arried my first love.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장은 I got married to my first love. 자, 이 표현의 차이점은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순간적으로 나 첫사랑이랑 결혼했어. 그럼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는 보통 marry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누가 누구와 딱 결혼했다는 말이 한 번에 머릿속에서 인식이 되고 입으로 스피드 있게 나올 때는. 하지만 여러분이 아래에 있는 문장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그 감각을 익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랜만에 동창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갑자기 회사 업무차 카톡을 보내고 있어요. 그때 이 동창 친구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 진짜 결혼은 했니? 자,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결혼했어. 아, 그 첫사랑이랑. 자, 그럼 우리나라 어투로 표현해도 나 결혼했어. 그럼 순간적으로 yes, I got married.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 첫사랑이랑. 그럼 영어로 to my first love. 바로 이런 식의 감각 속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get married to가 사용됐다는 거. 이 감각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로 특정 직업군과 누군가가 결혼하다라는 표현에서는 get married to의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자, 우선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두 개의 문장은 실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문법적으로도 오류도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볼까요? Sonny married a doctor last year.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 Sonny got married to a doctor last year. 근데 여러분이 보통 marry라는 단어는 두 명의 뚜렷한 사람이 결혼하다라는 표현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청첩장 같은 곳에도 marry 동사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자, 평생을 살면서 이 말은 한 번만 하는 게 좋겠죠. 지금 딱 봐도 marry는 뚜렷한 두 개의 사람이 등장하는 표현에 조금 더 어울리고 근데 만약에 저희 언니는 의사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결혼하고 싶어요. 바로 지금과 같은 표현에서는 marry를 사용하면 조금 약간 어색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marry라는 동사는 두 개의 뚜렷한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특정 직업군과 이렇게 결혼하다라는 표현에서 get married to의 활용도가 조금 더 우수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살펴볼 표현은 바로 marry off. 바로 아들을 장가 보내다, 딸을 시집 보내다, 때로는 결혼시키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런 동사구로 공부하실 때는 위에 있는 표현처럼 marry off 대상, 때로는 동사구 사이에 들어가서 marry 대상 off로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래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자, 이 영상에서 라이언이 pick me up을 설명하면서 간략한 위치를 설명하게 될 겁니다. 이 영상 후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우선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바로 대명사,
대명사에는 인칭 대명사나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있죠.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는 대표적으로 단수일 때 it, 복수일 때는 they. 그리고 여러분이 보통 they라는 표현을 사람에만 사용한다라고 기억하는데 사물의 복수형도 바로 이렇게 they로 표현하게 됩니다. 인칭이나 이렇게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올 때는 동사구 사이에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뚜렷한 무언가가 올 때는 바로 뒷부분으로 보낸다고 우선은 쉽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대표적으로 편하게 무언가를 사는 게 바로 뭐죠? pick up. 자, 커피를 사는 느낌은 pick up coffee. 지금처럼 뚜렷한 게 나올 때는 pick up coffee. 근데 그것을 사다라고 할 때 때로는 저를 뽑아주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pick me up. 바로 pick me up이라는 표현을 pick up me라고 표현하지 않죠. 바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실전 예문의 회화로 연결해 보기 전에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parents married me off to a stranger. 자, 이 표현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까 동사 marry 다음에 사람이 나올 때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느낌의 표현으로 사용이 됐죠. 그래서 바로 off라는 표현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바로 부모님이 결혼시켰다는 얘기는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했다라는 느낌을 조금 더 추가시켰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이는 to에도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까 배웠던 get married to처럼 이 표현 같은 경우도 누구에게 시집을 보내다 라고 할 때는 with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치사 to를 사용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두십시오. 자, 그럼 이제 marry off를 활용해서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을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이언이 먼저 문장을 읽어 드릴게요. 제가 바라는 유일한 한 가지는 우리 아들 장가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저희 사장님이 계속 우울해하고 있어요. 따님 시집 보내고. 자, 여기서 우울하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depressed. 바로 이 표현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첫 번째 문장의 전체 구조는 영어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구조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바라는 한 가지,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은. 자, 그럼 영어로 the only thing I want. 한 번 더 천천히 the only thing I want. 참고로 여기서 생략이 된 that은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대부분 실전 회화나 영작에서 대부분 생략이 되고요. 단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 비동사를 기점으로 이것입니다 라는 표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는 바로 투부정사를 연결해서 to marry off my son.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인칭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나 사물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올 때 사이에 넣는다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지금은 뚜렷한 단어가 왔기 때문에 뒤로 보내주는 것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문장의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 문장은 확실히 현재 완료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간결하고 세련미 있는 구조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정답을 천천히 읽어볼까요? My boss has been depressed since he married off his daughter.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용이 된 marry off, 바로 그의 딸을 시집 보내다라는 표현으로 함께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도 앞에 보이는 실전 예문을 여러분이 먼저 회화 영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라이언이 문장을 한번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게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A 문장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B 문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신입사원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그 회의에 확실하게 잘 참석한 거지? 그 다음 이제 B 신입사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잘 도착했다는 얘기겠죠. 자, 앞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 직접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A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A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두 개의 표현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이 문장의 정답을 대부분 아래에 있는 문장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아래에 있는 문장도 정답으로 가능합니다. 자, 한번 아래에 있는 문장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Did you attend the meeting in time? 한 번 더 천천히. Did you attend the meeting in time? 우선 in time과 on time의 표현의 차이는 잠시 뒤에 바로 점검을 할 텐데 우선 in time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넉넉하게 제 시간에 맞춰서 라는 표현으로 실전에서 자주 사용이 되죠. 대신에 오늘 문장의 정답은 라이언은 위에 있는 문장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자, 우선 위에 있는 문장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make it to attend the meeting in time?
자, 한번 살짝 스피드를 올려볼까요? Did you make it to attend the meeting in time? 자, 우선 아래에 있는 문장의 경우는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그 회의에 제때 참석한 거지. 하지만 위에 있는 문장은 어제 확실하게 그 회의에 제때 참석한 거지 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무언가를 확실하게 했는지를 포함하는 뉘앙스가 들어간 문장이라는 거. 이 부분을 체크해 두시고요. 자, 우선 make it에 관련된 표현부터 한번 차근차근 점검을 해나가도록 할게요. make it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 하나의 표현만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야기 중인 상황이나 때로는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뉘앙스 등을 파악해야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make it의 우선 기본적인 의미는 무언가를 해내다, 무언가를 이루어내다, 그 다음 때로는 무언가를 달성하다라는 표현도 지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make it이 실전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장 4가지를 한번 빠르게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문장, you can make it. 우선 이 문장 하나만을 보고 이 문장이 어떠한 정확한 의미를 지니는지는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앞뒤의 상황과 뉘앙스 등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야구로 9회 말 투아웃 만루 상황.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때 여러분이 응원하는 선수에게 you can make it. 자, 이 표현은 이 경기 이길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라는 표현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인터뷰를 보러 가는 친구에게 you can make it. 그러면 오늘 인터뷰 잘 해낼 수 있어 라는 뜻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did you make it? 자, 이 표현 같은 경우는 잘 끝냈니? 잘 해냈니? 때로는 경기 이겼니? 라는 뜻도 될 수 있다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으로 I made it.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 드렸던 야구 선수가 집에 들어간 다음에 자기 부인에게 I made it. 그러면 오늘 경기 이겼어 라는 표현. 때로는 내가 오늘 해냈어. 그 다음 아까 인터뷰를 보고 나온 친구가 I made it. 그러면 나 합격했어 라는 뜻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문장은 Can you make it? 그러면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너 이걸 해낼 수 있겠니? 라는 뜻으로요. 그래서 실전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표현이 make it이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문장들을 잘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in time과 on time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위에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라인이 이전 영상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를 꼼꼼하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뒀습니다. 평소에 이 두 가지 표현이 너무 헷갈리셨던 분들은 꼭 한번 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in time. 자, 우선 in의 경우는 무언가 큰 지역의 개념에서 사용되는 느낌이 있죠. in 서울, in 부산. 그래서 in time이라고 표현하면 무언가 조금 더 넉넉하게, 제때, 알맞게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를 들어 회의 시간이 9시인데 여러분이 넉넉하게 8시 45분에 도착한 개념. 그게 바로 in ti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표현의 on tim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on 중에 무언가 특정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 앞에 전치사 on을 사용하죠. 크리스마스에. 그럼 영어로 on Christmas.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 딱 정해진 그 시간에. 그래서 바로 정각에, 정시에, 딱 맞춰서 라는 의미로 on time을 사용한다는 거. 지금 설명했던 이 전치사의 느낌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아마 실전에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겁니다. 자, A 문장에 이어서 B 문장의 정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문장에서 오늘 배울 핵심 표현이 등장을 하죠. 아주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자, 우선 정답 문장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made it in the nick of time.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라는 표현의 in the nick of time은 바로 D페이지에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래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장의 앞에 도입부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A 문장에서 Did you make it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정답 부분을 I made it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시면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arrived here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arrived 같은 경우는 조금 격식체와 중톤의 느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여러분이 여기에 왔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came here 하지만 더 회화체스럽게 표현하실 때는 I got here로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 역시 뒤에서 여러 예문으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앞에서 등장했던 in the nick of time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장에 여러분이 손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그 말은 여러분이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기본적인 문장에 바로 연결해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위치는 주로 문장의 마지막에 많이 오는데 여러분이 원하실 때는 문장 선두 부분에도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예문은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표현을 여러분이 익히실 때는 명사 nick를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종이하고 잉크가 굉장히 귀했죠. 그래서 나무나 철창 등에 이렇게 눈금을 표시해 뒀어요. 바로 현대로 이야기하면 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바로 이렇게 눈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nick에 해당합니다. 그럼 예전에 여러분이 건물을 짓기 위해선 벽돌을 제작을 하는데 벽돌의 사이즈가 딱 규격에 맞아야겠죠. 즉 여러분이 제작한 벽돌을 이렇게 자에 수치에 댔을 때 아슬아슬하게 딱 통과되는 느낌으로 nick of time, 바로 이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도 라이언이 야구 이야기를 잠시 꺼냈지만 스포츠 경기 중에 한 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하다라는 표현으로 nick of time도 사용된다는 거.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 한번 잘 파악해 두신 다음에 아슬아슬하게 라는 의미로 in the nick of time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번엔 이 표현의 실전 발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장상에서 천천히 그리고 뚜렷하게 발음이 될 때는 in the nick of time, in the nick of time. 하지만 크 발음을 조금 낮춰서 in the nick of time, in the nick of time. 하지만 여러분이 실전 회화체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음이 될 때는 in the nick of time, in the nick of time. 바로 of라는 표현을 어로 발음을 하고 nick라는 단어를 줄여서 바로 nick으로 빠르게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나 여기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어. 자, 회화체로 굉장히 빠르게 발음할 때는 I got here in the nick of time. 이렇게도 발음된다는 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영상에서 늘 강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표현을 공부하실 때 단순하게 아슬아슬하게 이 표현 하나만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한글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유사한 뉘앙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빠듯하게, 그 다음 때로는 아슬아슬하긴 했지만 딱 좋은 타이밍에, 그리고 무언가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이나 찰나에 도착했다라고 할 때도 이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in the nick of time, 주로 문장 맨 마지막에 사용이 되지만 문장 선두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문장 선두에 사용이 될 때는 약간 해석을 때마침이라는 뜻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앞에서 배웠던 여러 표현들을 한번 실전 예문 속에서 다양하게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 got to work in the nick of time. 지금 발음할 때는 정석의 톤 발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아슬아슬하게 직장에 도착했다. 때로는 상황상으로 딱 좋은 타이밍에 늦지 않게 도착했다라는 정도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다음으로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In the nick of time. 이 표현이 문장 선두로 사용이 될 때는 때마침, 때맞춰 정도로 번역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in time이라는 표현도 때마침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n time의 경우는 무언가 여유롭게 넉넉한 기간에 무언가가 도착하는 표현과 조금 더 어울리는 느낌이고 지금 in the nick of time의 때마침이라는 느낌은 조금 아슬아슬하고 촉박한 느낌으로 사용된다는 거. 그래서 문장 선두에 등장할 때는 때마침, 때맞춰로 기억하시고 지금처럼 문장 맨 마지막으로 갈 때는 바로 아슬아슬하게 라는 의미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배웠던 내용을 실전에서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in the nick of time. 문장 맨 마지막에 붙여서 아슬아슬하게 라는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있는 in time. 그러면 무언가 여유롭게 넉넉하게. 그 다음 세 번째에 있는 on time. 그러면 딱 맞춰서 정시에 정각에 라는 표현으로 기억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rrived there in the nick of time. 그럼 저는 그곳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편한사의 실전 회화에서는 I arrived there 이라는 표현은 I got there. 아마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I got here. Did you get here? 바로 이렇게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부터는 got 버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I got there in time. 저는 그럼 여유롭게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I got there on time. 그러면 정시에 그래도 딱 맞춰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된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여러분이 실전 문장에서 얼만큼 표현해낼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라인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정각의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격식체의 느낌으로 arrived, 바로 도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우리 아슬아슬하게 학교 도착했어. 자, 이 표현은 조금 더 회화체의 느낌으로 get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제는 여러분이 적절하게 바꾸셔야겠죠. 자, 다음 세 번째 문장, 우리 여기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어. 자, 이 문장도 역시 회화체의 느낌으로 get을 한번 사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앞에 있는 세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시에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격식체의 느낌으로요. We arrived at school on time. 그리고 여러분이 도착하다라고 알고 있는 arrive 같은 경우는 뒤에 보통 큰 장소가 올 때는 in을 사용하고 작은 장소가 올 때는 as로 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표현에서 자꾸 전치사 at만 사용하는 특징이 있는데 큰 장소나 큰 지역에 도착하다라고 할 때는 꼭 전치사 in과 함께 사용한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장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학교에 왔다라는 표현은 보통 come의 과거형을 활용해서 came to school. 하지만 편한 사이 때 이야기할 때는 바로 came을 got으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정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우리 아슬아슬하게 학교 도착했어. 자, 그럼 영어로 We got to school in the nick of time. 즉 도착했다라는 말이 등교했다라는 표현 정도로 바꿔서도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어. 자, 정답은 We got here in the nick of time.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위의 문장 같은 경우는 전치사 to를 사용했고 그 다음 아래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here를 붙였죠. 보통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go하고 come의 경우는 뒤에 명사를 붙일 때는 바로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어느 장소에 가다, go to 장소, 어느 장소에 오다라는 표현은 보통 주로 일반적으로 come to 장소로 많이 표현하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냥 왔다라고 할 때는 I came here, 즉 전치사를 빼고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here의 품사는 바로 부사로 사용이 됐어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예전에도 어려워하셔서 라이언이 영상을 촬영해뒀죠. 자, 위에 보이는 썸네일이 보이시나요? 자, 오늘 영상 후에 여러분이 꼭 참고해 보셔야 될 영상이 될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나 집에 갈게. 그럼 영어로 I'll go home. 나 너네 집에 갈래. 자, 이럴 때는 영어로 I'll go to your home. 위에 부분 같은 경우는 전치사 to를 사용하지 않고 go home. 하지만 아래에 있는 문장은 go to your home. 바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전치사를 쓰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꼭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언이 총 5개의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의 해설은 따로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오늘 배웠던 영상과 방금 전에 라이언이 언급해줬던 문장의 영상을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문장의 정답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신에 지금 보여드리는 5개의 문장은 기존부터 라이언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오늘 문장에서 정답을 맞힐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라이언이 총 5개의 문장을 여러분에게 생동감 있게 읽어드릴게요. 우선 여러분이 여유롭게 문장을 만들 수 있게 3문장, 2문장으로 분할해서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 우리 빠듯하게 여기 도착했어. 자, 힌트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저기 집에 오는 길에 커피 좀 사다 줄 수 있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저기 사무실 오는 길에 이렇게 커피 좀 사왔어요. 자, 앞에 있는 3개의 문장을 먼저 회화와 영작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기존부터 영상을 봐오신 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잘 맞추고 계신가요? 혹시 이 영상부터 처음 접하신 분들은 아까 언급했던 썸네일을 꼭 참고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4번째 문장 갑니다. 집에 가는 길에 빵 좀 사갈게.
자, 그 다음 5번째 문장은 여러분이 콘서트장의 직원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온 고객분에게 저기 아슬아슬하게 도착하셨네요. 자, 준비되셨을까요? 자, 회화로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표현과 기존에 유용했던 표현과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봤죠. 여러분이 오늘 배운 표현을 실전에서 바로 마스터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이 이 표현들을 자꾸 까먹거나 잊어버려도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한번 봤던 표현은 다음번에 공부할 때는 더 빠르게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제스처를 사용하시면서 실전적인 감각으로 여러 번 많이 연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되는 그날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